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장면들이 좀 있죠. 뭐 전쟁이나 경제적인 위기, 국가 갈등처럼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스포츠를 피하거나 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포츠를 더 많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환 교수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국가대표 경기에 대한 그 열기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평소에는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경기에 관심을 갖게 되죠. 국가대표 축구나 또는 우리 WBC와 같은 국가대표 야구 이런 경기에 막 열광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아는 어떤 지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도쿄돔에 직접 WBC 한일전 시합을 보러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한 이게 보러 가려고 계획하는, 올해가 WBC 또 시합도 있고 그러니까 또 야구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경기가 좋을 때보다도 중요한 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왜 그런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가 불안할수록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그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스포츠 열기가 더 고조될까요? 이러한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정체성, 사회의 어떤 심리 구조 속에서 바라봐야지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 우리의 뇌는 더 확실한 것을 찾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불안한 시대라는 것은 경제적 불안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한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고, 이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불안한 시대인데, 이렇게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 선택도 있죠. 취미가 좀 다양해지고 분야도 분산이 되게 되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취미 영역에 대한 분야들이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 위기 또는 다른 나라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국가대표가 참전한다고 하겠니? 그렇죠. 출전하죠. 예. 근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포츠는 전쟁이다. 참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국가대표가 그 출전하는 그런 그 시합들은 사람들한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선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스포츠는 규칙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스포츠의 규칙, 즉 뭐죠?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명확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스포츠에는 공정한 룰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라는 건 막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치나 경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포츠는 정치 경제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것들에 더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시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라고 할 때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스포츠를 탐닉하게 돼서 보는 스포츠를 더하거나 또는 하는 스포츠를 더하게 되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국가대표 스포츠는 과연 선택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대표 스포츠는 선택보다는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클럽 스포츠는 정말 개인의 취향입니다. 우리가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좋아하는 건 그 개인적 취향이에요. 첼시를 좋아하는 거 개인적 취향이에요. 또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좋아하는 거 자기 취향입니다. 오타니 선수 응원하는 거 자기 취향이에요. 그러나 국가대표 운동팀 스포츠는 다릅니다.
국가대표팀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태어난 걸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 국가대표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그들이 아니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들인데, 물론 우리라는 개념도 있어요. 팬의 입장에서 우리도 있어요. 팬덤이 있어서 우리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될 확률이 높은데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붉은 악마의 입장에서는 우리예요, 우리. 세계가 불안할수록 이 우리라는 감각은 더 강해집니다. 놀랍게도 강해져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거나 국제적 갈등이 심해지면 개인은 자기의 위치가 흔들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더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큰 공동체와 응집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이러한 걸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응집성을 표출해요. 그럼 너무 좋아. 우리 이제 월드컵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또 월드컵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지금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이거를 지금 목청 높게 우리는 응원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 4강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소망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하면 4강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스포츠 민족주의라는 것은 공격성의 개념은 아니고요. 불안한 시대에 나타나는 자연 발생적인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기제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위기의 시대에 스포츠는 사회를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사회를 하나를 묶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 이해관계로 갈라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갈등은 사회적 신뢰를 더 약화시키죠. 그러나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갈등과 붕괴된 신뢰는 싹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로 뭉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청 앞으로 모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간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외치게 되죠. 긴장하고 환호하고 아쉬워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웃으면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됨을 느껴요. 이 사회학에서는요, 이를 집합적 감정의 공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적인 감정의 공유는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집단이 만드는 감각이니까 상당히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언제나 사회적 연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사례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실제 사례는 2002년 한일 월드컵과 한국 사회죠. 2002년 당시 한국은 IMF 외환 위기를 막 벗어난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7년 12월에 IMF를 우리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이제 2002년도는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한 것이죠. 이런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피로감은 남아 있었어요. 2002년도에. 그런데 정말 대단했죠. 진짜 박지성 선수가 가슴 트래핑 하면서 딱 해가지고 그 골 넣는 장면이나 안정환 선수의 그 헤딩 슛으로 그 니테리전이었나요? 진짜 잊지 못한, 지금까지도 그 경기를 봤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뇌리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 거리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데 또는 학교에서도 봤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도 우리 빔 쏴가지고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끼리 서로 응원 같이 하고 심지어 술도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외치고
우리는 뭘 느꼈냐? 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다. 바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집단적 자신감을 제공했던 중요한 사례였어요. 물론 이런 사례는 굉장히 또 많았죠.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 우승할 때나, 박찬호 선수가 그 자기보다 덩치 훨씬 큰 그 메이저리그의 그 뛰어난 타자들을 삼진아웃 할 때 우리는 너무 진짜 기분이 좋았죠. 경제적 위기로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느꼈냐? 자신감, 기쁨, 행복. 근데 이게 일종의 스포츠 민족주의였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면요, 바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과 다문화의 정체성이었어요. 1998년으로 돌아가면요, 프랑스는 이때 굉장히 힘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98년도에는 프랑스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민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이민자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사람들이 단순히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이 한 국가와 다른 종교를 가진 집단들이 또 같이 들어오게 되면 종교적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특정 국가가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이러한 그 문화와 이 그 국민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이런 갈등이 좀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98년도 월드컵에 그 프랑스 주축 선수들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선수들이 보이게 됩니다. 뭐 알제리라든지 그 가나라든지 이런 그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 물론 이제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많은 국가였지만 그 프랑스 언어를 하고 아프리카 출신들, 직접 출신도 있지만 아프리카 출신 2세 3세 이 선수들이 프랑스 대표팀의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가 우승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 프랑스 국가대표팀, 축구대표팀을 보면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블랙, 브랑, 베르. 이게 뭐냐면 흑인, 백인, 아랍계, 이게 합쳐진 그 국가, 위대한 국가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분 보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블랙, 브랑, 브루. 이게 바로 당시에 프랑스 팀,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프랑스 사회를 화합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축구는 프랑스 사회를 통합시켰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사례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 스포츠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는데 빨리 끝나길 저도 소망하고 있는데, 전쟁 이후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러시아 국기와 사용은 이미 제한됐죠. 국가대표 그 스포츠 자체가 국제 정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제재 조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대표팀의 그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시합에 참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로 국가 생존과 연결된 여러 가지 의미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대표팀들이 국제 올림픽이나 여러 대회에 나왔을 때 이들은 국가가 여전히 우리는 존재하고 싸우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시청자들은 바로 그런 이미지를 또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그 스포츠 민족주의적 성향은 우리가 말한 단순한 응원,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한 국가의 정체성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지금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국제 정세를 알아야 스포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현대사회에서 스포츠 민족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더 스포츠 민족주의는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계는 이미 글로벌화되고 우리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보다도 더 지역 공동체가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거주지, 우리 그
그 지역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의 소속감은 계속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국가대표 팀의 스포츠는 강력한 공동체 경험을 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이거 강력해요.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경기를 보고 같은 순간에 환호하는 이 우리 그 집단 경험은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도 얻기 힘듭니다. 우리 영화 보면서 1,000만 관객 든 영화 보면서 우리는 똑같은 옷 입고 대한민국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스포츠는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세계가 더 연결될수록 역설적으로 스포츠 민족주의는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세계가 불안할수록 스포츠 민족주의가 강해진다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팀 스포츠는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공동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공동체의 연결을 통한 감각, 그 다음에 점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한테 뭔가에 기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게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그 월드컵, 우리 26년에 그 북중미 월드컵이 있는데요. 이 월드컵 때 대한민국 팀의 그 선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경기를 보면서 나는 바로 위대한 집단 경험을 하고 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우리 오늘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단순한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러한 국가대표 팀 경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그 좋은 그 영상이라고 판단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